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천지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의 놀라움을 드리기 위해 지금은 말을 아낀다면서 테러 제재 법안 추진 방안을 매우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키예프가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두고 조 바이든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멈추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는 건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엑시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키예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10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 지역의 탄약 고갈로 인해 필요한 방공 시스템의 4분의 1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가 또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 만족한다고 했다가 다시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 실망했다.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많은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면 예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는 방식대로, 최고사령관 푸틴 대통령의 방식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해 모든 땅을 되찾고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 동조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브릭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릭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가 뭐라 하든 그대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지원하든 말든 기분은 언짢지만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홀라당 파괴하면 그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낭비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납세자들은 그런 낭비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의 기발한 생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독일 국방부장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간 폰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에 집착합니다. 그녀는 유럽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신용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군사화는 EU 경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여성들은 군에 징집될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텔레폰 피싱범을 연상시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대출을 받도록 부추깁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급을 위해 EU 국가들이 새로운 부채를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자기네는 빠지면서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폰데어 라이엔은 이를 젤렌스키에게 더 많은 무기와 돈을 보낼 구실로 여깁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폰데어 라이엔과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독일이 부각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의 당 동지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독일 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장기전, 대규모 차관, 국방 생산 확대에 대한 그의 투자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그의 전략입니다. 독일은 경제를 군사화하고 있으며 무기와 탄약이 가격이 치솟는 인기 상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유지하려면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젤렌스키에게 기부해 우크라이나 분쟁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내전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메르츠가 거듭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메르츠는 메르세데스 대신 총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럽연합의 주요 무기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독일만으로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기에 폰데어라이언은 방위산업을 위한 대출을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 역시 이러한 전술과 전략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녀의 나라 에스토니아는 주요 방위산업은 없지만 칼라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폰데어 라이언은 그녀를 신뢰합니다. 그녀에게 더 믿음직스러운 지지자는 또 다른 여성 리더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입니다. 7월 1일부터 코펜하겐은 향후 6개월 동안 EU 의장국입니다. 인구가 600만 명에 불과한 프레드릭센의 덴마크는 러소포비아에 미쳤습니다. 2019년부터 덴마크 정부를 이끌어온 프레드릭센은 지난 3년 반 동안 눈에 띄는 정치적 결과 없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EU 소속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군사화는 6월에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여성을 군대에 징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워 2015년 남녀 모두를 징집하기로 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성의 병역 의무화로 가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앞서 있다는 스칸디나비아에 이어 노르딕 국가인 덴마크도 괴이한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덴마크에서는 여성들도 나라를 지킨다면서 미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는 유럽의 군사화 방향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카야 칼라스, 메테 프레데릭슨이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